자, 그럼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염탐정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바로 볼까요? 장 시작 2초 전 장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오늘 코스피 아직 그 지수는 안 나왔지만 예상은 한 5포인트 정도로 일단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 2포인트 내외 정도 상승 출발은 일단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그 LG엔솔이 한 보합 정도 출발을 했고요. 예.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약보합 정도 좀 시작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0.6% 대외,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수가 나왔는데요. 2,56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올라서 0.13% 정도, 상승이 한 398개, 하락이 288개로 상승이 한 100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1.42포인트 올라서 0.1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711개, 하락이 이제 516개 정도로 일단 오늘 그래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일단 출발을 좀 해줬고요. 예. 일단 이제 기업별로는 오늘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약보합으로 지금 다시 바뀌었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약보합이고요. 반면 하이닉스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가까이 또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가 0.2%,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0.1% 내외 정도.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좀 이런 동향이고요. 코스닥도 시총 한 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다 강보합이고, LNF가 약보합 정도고요. JYP엔터가 마이너스 0.3% 내외 정도 흐름을 일단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조금 이제 큰 기업들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조금 좋은 출발 오전에 좀 보여주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렉나자가 암질환 그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급여 아마 그 받을 걸로 이제 그 결정이 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시점에서 이게 결정이 좀 나다 보니까 주가에 우호적으로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7%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요즘에 메리츠 금융도 꾸준히 오르는데 오늘도 한 2.9% 정도 내외로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한 1.8% 내외 정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1.4%, 현대제철이 1.5%, S오일이 한 1% 내외 정도로 일단 반등을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뭐 크게 오르는 기업들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고요. 반면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어제 그 공시했던 이제 그 고려아연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같이 이제 뭐 그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할 텐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주가가 좀 희석될 수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주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올랐던 부분을 다시 좀 반납하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고 있고, 금양이 마이너스 1.4% 내외 정도로 일단 하락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좀 그 보합권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유한양행이 세고 고려아연은 좀 빠지고 요런 약간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기업들 큰 변화 없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그 바이오 쪽 그 오스코텍이 사실 유한양행하고 같이 그 레이저 티닙이라고 요거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7%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5% 정도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 하는 회사죠. 근데 오늘 예. 5% 올랐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메지온이 4%, 제이오가 여기도 역시 2차전지 그 CNT 도전제 관련 기업인데 3.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케오젠이 3.8% 올랐고요. 나노신소재가 2.5%. 그래서 오늘 보면 약간 실리콘 응급제 계열 쪽이 2차 전지에서 조금 강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펩트론이 각각 한 2% 가까이 올랐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1.8%.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세 보이는 쪽은 주로 이제 유한양이 좀 주가 급등하면서 신약 개발 업체들 좀 강세 보이고, 2차 전지에서는 약간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마이너스 한 4.7%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요즘 확실히 그 지난주까지 셌던 그 테마주들은 확실히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가 좀 힘을 내니까 테마주들이 또 조금은 눌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쪽이 좀 약하고 엠노가 마이너스 2.5%, 하나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5, 심텍이 마이너스 1. 약간 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은 어제 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막 크게 급등하거나 어떤 섹터가 뭐 그러진 않고 전반적으로 좀 보합 내외에서 뭐 등락 거듭하는 정도. 근데 그 안에서 역시 오늘은 뭐 유한량이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좋지 않나, 가장 돋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네, 오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종목 움직임은 굉장히 좀 차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게. 맞아, 나 아니 미국 거 보고 배드 뉴스 이즈 굿 얘기했고 미국 올랐고 아니 왜 뭐예요 이거?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 등락폭이 1% 되는 게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와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아니 뭐 개인적인 약간 주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약간 뭐 모멘텀을 뭐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진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도 이제 2,500 깼다가 한 100포인트 또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위가 열리려면 결국 또 확인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사실 뭐 수출도 또 봐야 되고. 그 오늘 미국 금리 낮아진 게 사실 내용이 좋아서 낮아진 게 아니라 경제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와서 그렇죠. 역으로 오겠다 보다 보니까 위를 열기는 좀 애매하고 바닥은 찍은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테마주 가긴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어제까지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한 번씩은 네. 또 대부분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오전은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부진했던 섹터가 역시 그 바이오인데 바이오. 오늘 유한양이 또 어제 좋은 뉴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순환매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이제 평소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든 좀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종목 장세가 끝났다기보다는 그 이 방향은 계속 종목 장세인데 강도가 좀 낮아진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제가 정프로님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정프로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딱 맞춰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코스피를 보면은 위로 시작했다 밑으로 끝났어요. 전강 그게 후약. 많았죠. 예. 어. 초반에 사면 물려요. 어. 그래서 그걸 몇 번 겪고서 네. 오케이 후반에 사야 된다. 어. 그래서 오늘 코스피 조금 이렇게 약한데 오후에 갑니다. 어. 갑자기 왜? 아니, 너무 안 오늘 가니까. 오늘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으니까. 아 뭔가 잘 안 가. 시장이 오후에. 영 재미가 없어. 아, 메가리가 없으니까 가면 좋죠. 오후에 간다. 아, 가면 오케이 좋죠. 오케이. 제가 클로징벨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메가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면서도 맥 빠져. 왜냐면 사실은 뭐 나와서 물어보면 미국의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국채 금리 봐야 되고 연준의 스탠스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고용 계속 꺾였고 저기 뭐 어쨌든 GDP도 예상보다 좀 네. 덜 나왔고 11월에 동결 확률도 올라갔고 미국 올랐고 근데 우리 장은 계속 메가리가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도 좀 많이 막혀 있다. 막혀 약간 있어요. 요런 그러니까 생각. 하단도 되게 단단한데 위로도 이게 열기가. 근데 위가 사실 열리려면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이 가야 되고 현재로선 그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가 전혀 뭐 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장까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 그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줄인다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환경부에. 그러면은 거기서 좀 전기차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에는. 예. 근데 사실 그 2차전지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뭐 잡음 아니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조금 민감도가 좀 덜한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약하다는 게 뭐 빠진다는 건 아닌데 네. 거래 자체의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도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딱 그 임팩트 있는 뉴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클로징벨 하면서 요즘에 죽을 맛이에요 진짜. 재미도 없는데 테마만 막 널뛰기 하고 뭐 하루 종일 1시간 테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그 여도은 앵커님이랑 한 30분을 잡담으로 때우는데 죽을 맛입니다 진짜. 근데 오늘 난데없이 이수화학이 이수화학. 한 그러게 16%. 여기가 원래 전고체 쪽이거든요. 예, 전고체 배터리 그쪽 관련된 기업인데 이수화학 네. 급등, 이스케 리밸런싱에 덩달아 강세. 사실 이수화학이라는 회사는 이제 황을 좀 잘하는 회사예요. 음. 원래 황을 좀 잘하는데 황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에서 재련하면은 좋은 물건만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네. 뽑아낼 때 황이 잘 뽑아냅니다. 잘 뽑아내고 그러면 이제 황과 딸려오잖아요. 그럼 딱 쪼갤 때 황이 잘 쪼개져요. 그러니까 잘 끌어오고 잘 쪼개지고 해가지고 재련할 때 황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수화학이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황을 제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고체 만들 때도 이제 황화리튬 관련한 그 전고체 하려 그러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수화학 보실 때는 저 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황. 보시면 그러니까 이수화학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급등주에 오늘- 대한 해설이라도 좀. 오늘 MSCI 스몰캡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앞두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이수 화학의 주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인다.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리포트. 리포트를 아니, 보면서 다 하진 않았고요. 아직 아니, 수급도 안 수급도 하고 아직 수고 안 맞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수급은 그냥 개인만 좀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를 오늘 해서 한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소폭 순매도인데 주로 뭐 화학업종 위주로 팔고 있고 반면 전기전자는 오늘 좀 매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오늘 관망하는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그러니까 외국인과 좀 반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이 코스피는 조금 이제 혼조세인데 최근 한 5일 동안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이지만 좀 외국인이 좀 매도로 돌아서서 이 부분이 좀 오후장까지 영향을 어떻게 줄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섹터로는 오늘 좀 마리화나 관련주가 좀 세네요. 이쪽에 마리화나? 뉴스는 제가 좀 찾아봐도 좀 나온 게 없는데 네. 어쨌든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사실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번 이슈 있을 때마다 움직였는데 오늘 유독 좀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제 이수화학 그룹주들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석유화학 쪽에 속해 있죠 업종 자체는.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이 좀 강세인 지금 모습이고 역시 전고체 배터리 같이 관련해서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좀 섹터 중에서는 웹툰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일부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육주들도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아까 뭐 마리화나나 오늘 또 이 전고체 배터리 빼면요 그렇게 뭐 아주 썩 급등하거나 강한 그런 섹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혼조세고 다만 이제 양자모, 초전도체 이런 이제 테마주는 오늘도 좀 부진한 상태고 풍력주들이 오늘 조금 부진하고요. 풍력은 그 세계 최대 또 풍력 개발 회사 중에 하나가 오늘 주가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오스테드인가요? 아마 이름 오스테드. 네, 거기가 25%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풍력주가 오늘 좀 급락을 하는 것 같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조금 부진하고요. 통신 장비, 뭐 항공, 반도체 장비도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풍력이나 이 초전도체, 양자모 이쪽을 빼면 그렇게 또 빠지는 기업 중에 많이 빠지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화나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뭐 대마의 마약류 위험 등급을 하향할 것을 권고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나 봐요. 네. 오늘도 뭐 개인이 주로 사고 외국인 기관 팔고 뭐 그러고 있는 네, 분위기네요. 큰 오늘 시 엄청 빠지네. 후강 말씀하셨으니까 후강을 한번 믿어보죠. 저 네. 클로즈맨 네, 다시 후강, 나올까요? 오늘 뭔가 일 안 하고 가는 느낌이야.
예, 그럼 리포트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자. 네, 일단 이제 하나증권의 김승준 하민호 이 건설 담당하시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GS건설 이슈가 조금 해소되면서 좀 건설주도 약간 좀 괜찮아진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분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건설주 아직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주택주에 한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3분기 이익률이 그러니까 2분기 건설사들이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 좀 개선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9월 말 민간 아파트 이제 구조조사도 결과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GS건설 이제 조사 결과 나왔으니까 더 나빠질 게 있겠냐. 하반기에 그렇지만 건설사들이 말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목표치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요게 이제 2023년도 이제 달성률인데 지금 달성률이 대부분 다 미달하고 있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이거를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가 좀 있는 것 같고. 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저렇게 명확하게 네거티브한 시그널을 내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명료하게 것도 써주셨네요. 예, 근데 예.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도 써야 되겠지만 예.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 분양 목표 달성률 평균 3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좀 추정하는데 이게 4개월 동안 대형사들이 10,000세대 정도 분양을 해야 목표 달성 가능하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뭐 어찌어찌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밀어내기라도 해가지고 근데 지방은 지금 계속 청약 미달 발생하고 있어서 1만 세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 여기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상반기 달성률 고려하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매출액 추정치가 지금 하향되고 있겠지만 더 추정치가 하향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싼 거는 이분도 인정은 하세요. 그러니까 PBR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싼데 단지 싸다고 해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를 펴기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주택주는 착공이 이제 그러니까 분양 방향성이 우상향 되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좀 보수적인 시각이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또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건 또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건설주 보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메타의 퀘스트 3 있잖아요. 뭐 사실 많은 엑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이제 출시가 좀 임박했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이게 아마 9월 27일 날 공개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10월 10일 날 출시하는 지금 이제 흐름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전작 대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제 하드웨어 개선도 예상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년 만에 나오는 이제 차기작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타퀘스트 2 나오고 3년 만이니까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고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게 예상을 한 건데요. 전작 대비 화질이 한 30% 정도 개선될 것 같고 팬케이크 렌즈 탑재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팬케이크 렌즈 뭐냐면 저 옆에 보면 일반 렌즈보다 이렇게 반 정도밖에 부피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얇아요. 요걸 이제 여기다 탑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요걸 탑재한 또 이런 이제 VR 기기가 있어서 제가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 안에 예, 요 렌즈 같은 게 이렇게 좀 탑재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얇아야 되잖아요. 얇게 하기 위해선 저렇게 팬케이크 렌즈를 탑재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3D 카메라도 탑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다 좋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3,499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하니까 이게 수요를 늘리긴 좀 쉽지 않은데 퀘스트 3는 당연히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소비자 반응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니까 73만 원 예. 정도. 그래서 요게 나와서 물론 이제 소비자 반응 봐야 되겠지만 요 이슈도 한 달 후에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 엑셀 쪽도 기기 조화가 좋아져야 되는 것도 좋아져야 뭐 누가 먼저냐 하겠지만 좀 콘텐츠가 좀 좋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박 콘텐츠가 나와서 이거 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 이게 소문이라도 좀 나야 저거 좀 안 그래도 쓰기 되게 부담스러운 물건인데 한번 써볼 수도 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뭐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또 하시겠죠. 이게 뭐 아니, 엑셀 기기가 별론데 뭐 비싼 돈 내서 만들어봐야 되겠느냐 하겠지만 네. 어느 선에선가 한 번은 누군가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선순환 고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플이 잘해야 애플? 될 거예요. 예. 가격을 떠나서 애플이 잘해야. 아 영사님 지금 우리 메타 발표한다는데 메타는 배렸어요. 아 근데 명예훼손
너무 단정적이야. 비전 프로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예상외로. 예상외로. 네, 예상외로 되게 잘 될 것 같고 메타는 지금 저기 퀘스트가 시리즈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근데 평이 그렇게 결국 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좋은 거는 무겁고 비싸고 또 싼 거는 1시간 쓰면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토할 거 같으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비전 프로에 한번 걸어보죠 운명.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것들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풍력주가 좀 아무래도 급락했는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DS투자증권의 안주원 연구원님이 풍력도 담당하고 계신데 유럽의 이제 해상 풍력 최대 개발사 중에 하나인 오스테드가 어제 25%나 급락했는데 이게 이유가요. 해상 풍력 프로젝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세 건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가 부족한 세제 혜택, 고금리 영향 때문에 지금 3조 원의 손실 비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자꾸 좀 취소되는 것들 나온다. 이 뉴스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는 요 3개 정도인데 원래 25년도에 완공이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 비용, 그 공급 지원에 따른 손실 비용 1조, 세제 혜택 부족 1조, 금리 상승 1조 이렇게 각각 해서 3조 원 정도 손실 예상된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공사할 때 공사가 48% 들어가고요. 터빈이 35, 기타가 18%인데 이게 글로벌 주요 터빈사들도 터빈 단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수익성 향상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밸류 체인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거 이제 개발하는 업체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7월 달에 스웨덴 에너지 기업 여기가 이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이 중단됐죠. 물론 뭐 영국 정부는 보조금을 이게 3,700억입니다. 제가 하나 좀 빼먹었는데 죄송한데 3,700억대에서 3,800억대로 좀 오히려 더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해상 풍력이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7, 8년 완공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엔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고금리가 지금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앞으로도 좀 일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풍력 업체들이 비용 절감 계속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높거나 뭐 생산성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풍력주 빠지는 건 요 이슈가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7, 8년이나 걸려요? 예, 그리고 거기 뭐 저 문제 없으면 예, 문제 원래 좀 오래 없으면 걸려요. 그 민원 있으면 이제 10년 이상 걸립니다.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 민원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인원 그- 해상인데? 해상에다가 일단 저거 뭐야 바람개비 꽂는 것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바람개비 꽂아 아니 큰 바람개비 말고 작은 바람개비 꽂아가지고 바람 얼마나 부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몇 년. 효율성 테스트. 예, 몇 년 해가지고 여기 충분히 바람이 분다. 그걸 또 이제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이 정도 전력을 낼 수 나올 있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이것도 점검해야 되고 또 인허가 받아야 되고 저기 새 지나가는지 봐야 되고 물고기 지나가는지 봐야 되고 배 지나가는지 봐야 되고 새. 새 지나가다 부딪히면 안 네, 되지. 그러니까요. 근데 멸종 위기의 새가 거기 살지 않는지 뭐 네.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독일이 풍력 설치하는데 그 환경단체가 엄청 반대한다면서요. 그쵸. 그 네, 새 반대하는 밑에 새 무덤이라고. 그리고 대만이 좀 잘하는데 대만. 네, 대만은 우리나라 택지 개발하듯이 음. 나라가 이제 설치 가능한 택지를 바다에 조성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은 좀 비싸긴 하지만 네. 택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택지 개발을 민간이 직접 해야 되죠. 이게 네. 어촌계 가서 계장님 저 사인 좀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좀 뭐 우리 배 물고기 좀 줄어들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은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뭐 이런. 술도 한번 먹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풍력- 양희원영 의원님 환경 네네네, 쪽에 알죠. 주요하는 의원님이 그때 국회에서 지적하시더라고요. 야, 야 내가 봐도 이거 10년 넘게 걸리는 걸 어떻게 하냐 사업을.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본인이 좀 환경 쪽에 오리엔티드가 있는 분인데도 그러니까 풍력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10년이면 또 신물질 많이 나올 텐데 하루가 다르게 또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런 거다. 뭐 초전도체에 나오니까 이제 뭐 양자 뭐 다 나오니까 10년이면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한번 다시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네.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내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이 100개 정도 더 많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이 더 많고 한 200개 정도 더 많은데 한 5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수로 보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 견조한 좀 상승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상승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탄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LG엔소로 좀 부진하지만 하이닉스가 뭐 더 좋은 좀 흐름이고 네. 유한양이 계속 이끄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또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르고 현대제철이 사실 철강준대 정말 부진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모처럼 한 2% 오르고 하이브도 한 2%.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최근에 좀 완전 소외받은 이런 기업들이 CJ 오르고 있습니다. CJ. 예, 다 좀 CJ. 못 최근에 올랐던 이제 기업들인데 이쪽에 약간 뭐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좀 오늘 좀 한 2-3% 내외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시총 상위 기업들은 큰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인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가 오늘도 조금 부진한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안에서 보면은 이 섹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응급제 또 이 전고체 배터리 쪽 네. 이쪽 아니면 또 반도 그 2차 전지 장비 뭐 전해 이런 회사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심한 그런 흐름들이 오늘 오전에 이어지고 있고 테마주는 어쨌든 오늘 조금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상무님 얘기하셨던 의료기기 쪽도 오늘은 흐름이 좀 좋네요. 네네. 근데 저는 오늘장이 테마 장세인가 아닌가 하려면 네이버 그 증권 들어가서 검색 상위 요거 보거든요. 아, 상한가 간 거 몇 개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보, 신성, 오성첨단 소재, 3기V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상한가 가는 게 한 10위권 안에 올라와 있으면 네. 오늘도 베렸다 베렸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올라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뭐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후강 또 말씀하셨으니까 후강을 지켜주십시오. 클로징벨에서. 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염 탐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